알아야 돈이 되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뭐든지 알아야 돈이 됩니다. 그렇죠. 뭐 알고 나서 뭘 시작해야 되죠, 그죠? 오늘의 주제가 농업인의 혜택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농업인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농민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렇네요. 네, 농업인은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조건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작은 땅에서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가능합니다. 방법, 이런 네, 거.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로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왜 꼭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셔야 하느냐. 뭐, 기농기촌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언젠가는 내가 퇴직하면, 예. 이렇게 시골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혼하실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알아두시면 돈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인의 혜택 13가지 알면 야무지게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가지라고 했지만 뭐 더 이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챙긴 거 이렇게 한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13가지는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1번 농업직불금.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인 분들도 시골에 뭐 농업직불금 받는다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농업직불금 또는 공익직불금이라고 한다. 근데 이 농업직불금이 이제 평수로 나뉘어져요. 1,500평 이하면은 소농직불금이 되는 거고요. 예. 1,500평 이상이면은 면적직불금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소농직불금에 대해서 저희 보통 1,500평 이하가 많으니까요. 예. 2025년 기준으로 연간 130만 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아, 그래서 130만 원 준다는 거죠. 그렇죠. 200평이든 300평이든 500평이든 관계없이 1,500평 이하는 예, 무조건 130만 원 지원이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 조건이 뭘까요? 3년 이상 제촌,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에 그리고 농업외 소득,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농업에 농사를 지으면서 요거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농사에 나오는 소득은 매덕이 돼도 관계가 없는데 농업 외 소득,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떤 그런 직장, 뭐 식당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식당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수익이 많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예, 뭐든지 수익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게 소농직불금이고요. 이제 네. 농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그렇죠. 3번을 한번 보실래요? 네, 그렇게 할게요. 논 3헥타르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총 지급액이 588만 원이에요.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큰 것 근데 같은데. 1헥타르가 몇 평이죠? 아, 1헥타르는 3,025평. 아, 네, 평방미터로 한 10,000평방미터죠, 그죠? 그러면은 거의 10,000평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9,000평 조금 더 되는 예. 면적. 이렇게 그럼 제가 만약 생각하시면 돼요. 10,000평을 논을 경작하고 논은 좀 크게 하시더라고, 그죠? 예, 그러면 논을 크게 하죠. 예. 손 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 588만 원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죠. 요것도 무시 못 하겠네요. 자, 옆에 보시면은 면적별 차등 지급 기준에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농림지역의 논하고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하고 조금 다르고요. 단가가. 논이냐 밭이냐에 따라 다르고. 네, 논이나 밭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초지나 가수원도 해당이 되고 아, 대신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경농지는 당연히 예. 주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가수원도 평수가 꽤 크니까 직불금 금액이 조금 되겠다, 그죠? 금액이 그렇죠. 작아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2번 건강보험료 감면. 요거는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다달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달 내는 거죠. 예, 공과금을 다달이 내기 때문에 요게 가계 비중에서 좀 크거든요. 부담이 네, 되겠네요. 부담됩니다. 네. 근데 요게 농촌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22% 감면이 되고요. 농업인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은 50%까지 감면이 돼요. 그럼 제가 만약 한 달에 10만 원을 낸다. 예. 그러면 5만 원만 내고 아, 5만 원씩 1년이니까 60만 원이
저금이 되는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 크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자꾸 이제 이 공과금을 줄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 크네요. 자 여기 보면 농지대장이나 경영협의체 등록증은 농업인인 데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류가 있으니까 제출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아야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요 맞습니다. 알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 3번 예. 농지 살 때 취득세 감면. 제가 100평의 농사를 먼저 지어봤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직업을 찾았다. 네. 그래서 이제 1000평짜리 땅을 사겠습니다. 적세에 맞는 경우도 있죠. 많죠. 작은 땅에 사시면은 다 재밌어 하셔요. 그래서 농지를 사면은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큰데요. 취득세가 밭은 3.5%죠. 그죠? 일반 그럼. 농지는 3.5%인데 예. 예를 들면은 1억짜리 땅을 우리가 사잖아요. 네네. 그럼 취득세만 거의 35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이니까 얼마죠? 175만 네, 원. 175만 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근데 1억까지 살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 땅은 대신에 2년 이내 되팔면 안 돼요. 2년 이내에 되팔았을 때는 환급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업의 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농사 지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직장이 있을 때는 3,700만 원 소득이 넘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직불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안 됩니다. 이런 농업 외 소득 3,700만 이상인 경우는 여기뿐이 아니고 양도세 계산할 때도 우리가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이 제도는 사실 엄청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 제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잖아요. 가까운 네, 거리면. 근데 정부에서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번 이제 농지를 샀다. 그다음 팝니다. 팔 수도 있죠.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흔히들 많이 아시는 8년 이상 제촌하고 작용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네, 여기서 그럼 제촌이 뭐죠?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죠. 실제 거주하는 거죠. 그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죠. 네, 예, 이렇게. 예. 그럴 때는 1년에 1억까지, 5년에 총 5억까지 비과세 되는데 5억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당연히 초과분은 부과가 되겠죠. 예, 예. 저희가 경북 지역 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1억이면은 거의 양도소득세 경북 지역 같으면 거의 해당이 되지 않겠죠. 해당되니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아, 거죠. 그렇죠. 해당이 돼서 감면을 받는 거죠. 다 받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경기도 거의 뭐- 해당되는 땅이다, 그죠? 네, 경기도 양평, 뭐 경기도 이렇게 좋으신 비싼 땅은 수도권 좋다는 거죠. 인근에는 조금 곤란할 수 있겠네요. 땅은 그죠? 비싸니까요. 네, 그렇죠. 자, 2번이 꿀팁이에요. 네. 우리가 아까 땅을 사셨을 때 보통 2년 말고 3년 정도는 갖고 계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3년 이상 제촌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농지를 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8년은 너무 긴 세월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3년 이상 할 때는 1년 안에 제가 다른 땅을 사게 되면은 예. 요 3년 가지고 있던 땅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땅을 팔고 1년 안에 다른 땅을 사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요거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아, 예. 요 농지 대토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면적 기준 하면은 면적 2분의 1 이상, 네. 금액 기준 하면은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땅을 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500평짜리를 1억에 샀다고 할 경우에 네. 그렇게 되면 면적 기준 하면은 250평 이상 되는 땅을 사면 되죠. 아,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네. 네, 3년 갖고 있는 하나는 안 땅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금액 기준 하면은 3,300만 원 조금 더 되는 땅을 사면 3분의 1이니까. 또 감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낼 돈으로 땅을 하나 사는데 싼 땅도 있잖아요. 조그만 땅. 예, 예. 그런 땅을 사두면은 땅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내는 것보다 농지 대토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요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유리한 정도가 아니고 땅을 팔았는데 그 세금으로 조그만 땅 하나 더 사는 거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예. 5번 농지 전용 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제 땅에 이제는 주택까지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밭에서 대지로 전용을 해야 되죠. 전용을 해야 되면은 네. 항상 돈이 들죠. 네.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돼요. 그럼 제가 200평 정도 뭐 땅, 그죠? 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 공시지가의 30%가 다 면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뭐 수도권 인근 지역은 이 금액이 클 수 있지만은 예. 이런 이제 시골 지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땅에 내 짓는데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예, 거죠. 자꾸 돈이 쌓이네, 그죠? 예. 처음부터 5가지만 해도 벌써 돈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6번 농지연금제도. 그러면 이제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집도 짓고, 그죠? 뭐 3년 만에 땅도 조그만 게 더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노후가 걱정이 돼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네, 지금은 그냥 뭐 농촌에서 그냥 돈도 별로 안 들고 자급자족하고 사는데 노후가 걱정이 되는데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고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이 농지연금 제도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까지만 해도 만 65세였어요. 근데 60세로 지금 완화가 돼서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정부에서 요거는 좀 완화를 해줬네요. 네. 노령화 사례로 접어가니까 예. 이제 조금 시시라고 그렇게 하나 봐요. 예. 요거 조건은 이제 공부상 전답 가선으로 돼 있는 땅이어야 하고 예. 이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신청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면 돼요. 제가 2년 이상 보유했고 영농 경력이 5년 되고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신청할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 아, 예.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좋은 거는 예. 상속 농지도 많잖아요. 시골의 어른들한테 예, 받은 아버지한테 받은 농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셨고 요 시골 살고 계셨었으면은 그 보유기간까지 포함되니까 아, 그거 대단히 되는군요. 제가 2년 안 가지고 있었어도 포함되니까 예. 농지연금제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음. 7번은 자녀 대학 지원금과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농업인이 해당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그 자녀 등록금이 전액 무이자로 야, 이거 용자가 진짜- 됩니다. 근데 조건이 더 좋아요. 10년 거치, 예. 10년 원리금 균등 상한이에요. 요거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대학 다니면서 서울에 내가 일반 사립대 학교를 잘 갔어요. 연고대 뭐 이렇게 했을 때. 연고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요. 예, 연간 1,000만 원인데 4년으로 하면 4천만 원이죠. 그러게요. 그 4년을 졸업하고 예. 직장에 취직해서 좀 벌어가지고 그렇죠. 10년 동안 이렇게 벌어가지고 10년 뒤에 원리금만 이자가 예. 없으니까요. 예. 원리금 균등으로 이렇게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4천만 원 돈을 10년 동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죠? 얘기죠. 사용하고 10년 뒤에 조금씩 갚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장학금도 예. 그 동어촌 특별전형처럼 우선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요거는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영주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 막내가 서울에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잘 갔네요. 갔는데 그 영주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예. 그게 지자체마다 다른데 농촌 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가면 아마 이런 장학금 혜택 우선하는 혜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농기계 면세유 지원. 저희 기름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엄청 비싸죠, 그 지금. 비싼 이유가 다 그 유류세가 붙은 거잖아요. 예, 세금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요 농촌에 농업인이 되면은 면세유로 지급이 돼요. 그 일반 유류에 비해서 통상 50% 가격으로 지원되고 농협에서 요것도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농업인이다. 그래서 면세유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 카드를 주는데요. 요게 뭐 아이고 뭐 농기계 뭐 예초기 관리기 그 뭐 들어가는 기름 얼마 돼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1톤 트럭 있잖아요. 아, 농사용으로서는 1톤 트럭. 1톤 트럭이 보통 다 농사용으로 네, 쓴다고 그렇죠. 거의 사는 대부분 거죠. 뭐 짐 싣고 다니고 이러죠. 예, 고기도 지원이 돼요. 근데 휘발유는 50%, 예, 경유는 40%. 예. 근데 그 1톤 트럭이 다 경유가 많다면서요. 거의 대부분 경유죠. 그러니까 40%를 다 면세로 살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셔야지 받을 수 있는. 근데 뭐 무작정 주진 않습니다. 근데 뭐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긴 한데 충분히 쓰신다고 합니다. 예, 9번 각 지자체의 지원 사업 혜택해서 울타리 그 왜 동물 들어오지 말라고 울타리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펜스. 펜스를 할 때도 있고 예. 그죠? 이런 것도 내 돈 다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비닐하우스도 또
우리 100평만 돼도 비닐하우스 하나 넣으면 농업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 설치 비용이 50%가 지원이 돼요. 그럼 이거 비닐하우스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평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설치 비용이 들거든요. 아, 비용이 예, 8만 그럼-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든다. 예, 그러면은 내가 2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짓겠다. 200평 정도로. 예. 그러면은 1,600만 원이 돼요. 1,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800만 원은 내가 내고 예. 800만 원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아, 이것도 엄청 큽니다. 금액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미리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녹음 미리 돼서 지으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200평이지만은 우리 뭐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제 시설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1,000평씩 이렇게도 하는데 맞아요.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지겠네, 그러니까요. 그죠? 그럼 뭐 4천만 원씩 이래 되잖아요. 네. 네. 아, 그렇네요. 비료도 지원이 되고요. 예. 농기계도 구입 시 자금 지원이 되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예. 꼭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10번 농업용 전기료 할인. 요거 흔히 아시는 농사용 전기예요. 우리 그 농막 보통 지으실 때 농사용 전기 딱 먼저 설치하시잖아요. 네. 요게 저온 창고, 고추 건조기 등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료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시골 생활 하시는 분은 시골집에 저온 창고는 거의 필수품이에요. 맞습니다. 또 한 대뿐 아니고 두세 대 갖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세대까지는 못 봤는데 한 2대까지는 맞아요, 맞아요. 요게 근데 1년 내내 틀어놓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 전기는 많이 쓸수록 할증이 돼서 전기료가 많이 쓸수록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저온 창고는 농사용 전기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또 요것도 다 주진 않고 예. 종별로 예. 계절별로 차등 지원 받는데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비용들이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11번 저희 같은 여성 농업인에게 주는 생생카드. 이거 이름이 좋네요. 생생하게 여성 농업인들 생생하게 남자들한테는 안 줍니까? 여성 농업인에게만 주는 생생카드입니다. 저희가 여성분들이 머리가 또 길지 않습니까? 이런 거 파마 같은 거 하시는 비용이에요. 예. 만 20세에서 만 75세 미만의 여성에게 연간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이렇게 카드를 주나 봐요. 근데 자부담은 2만 원 해야 돼요. 예. 그러면 13만 원 지원해 주는 네, 거죠. 13만 원이에요. 네, 요거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과 문화 활동하라고 주는 거라서 미용장, 미용실, 헬스장, 예. 목욕탕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제가 저기 저 영양이나 뭐 이렇게 오지 쪽으로도 많이 다니는데요. 그렇죠. 영양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택시를 이렇게 쿠폰을 주면 타고 다니는. 아 맞아요. 네. 시골 분들한테 쿠폰 예, 그게 교통비 보니까 많으니까. 영양에 어떤 데는 한 달에 15장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날 장보러 가는 겁니다. 맞아요. 1,000원은 돈을 내더라고요. 1,000원. 예, 전원 내시고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또 지자체마다 또 지원하는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농촌에 예. 지금 우리가 농업인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 또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렇죠. 할머니들 전부 다 가면 풀밭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풀 뽑고 계셔요. 네. 요것도 돈이 금액이 꽤 된대요. 예. 그 다음에 또 산불 감시원. 예. 요즘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그 젊은 60세 이상이면 젊으시거든요. 예. 젊은 경기도권 서울권 기농인들이 많으시셔가지고 그분들 네. 젊고 신체가 건강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산불 감시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이런 혜택들이 많아요. 예, 이게 그럼 예를 들면은 시골에 가서 내가 산불 감시원을 하면 예. 일단 200만 원 이상 되겠지만 200만 원으로 보고 예. 노인 일자리 그게 한 40만 원 나오겠네요. 예. 그럼 240만 원에 거기에서 이제 노령연금이 있잖아요. 노령연금 그게 있죠. 30만 원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돈만 하더라도 거의 한 270, 80만 원이 되네요. 저희도 충분히 생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자급자족해서 쌀 같은 거 뭐 그죠 생필품 조금 예, 들어갈 사시는 돈은 거. 별로 없어, 그죠? 맞아요. 뭐 웬만한 식자재는 다 밭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고기나 좀 사드시고. 네, 그렇죠. 12번 지역 단위 농협 출자하고 배당금 수령.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이제 출자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출자금이 일반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답니다. 50만 원만 넣어도 되고, 1,000만 원까지 넣어도 되고. 아니 더 많이 넣어도 돼요. 아, 근데 더 많이도 있어요? 더 많이도 되는데 예. 비과세가 1,000만 아, 원까지예요. 비과세 되는 것만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비과세를 더 많이 넣으면은 세금을 떼니까. 일부는 세금 떼고. 예,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 보통 1,000만 원을 많이 넣으신대요. 예. 그러면 연간 3%에서 3.7%의 배당금을 받아요. 그럼 제가 1,000만 원 넣었다. 예.
그러면 배당금이 그럼 뭐 한 30만 원에서 37만 원 되겠죠. 요것도 그래도 그죠? 쏠쏠하죠. 예. 네, 뭐 쏠쏠하네요. 지금 이자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비과세 상품이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한 푼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13번 청년 후계농 지원 혜택을 저희가 왜 넣었냐면은 요번 TV를 보시면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반질반질하게 예쁘게 생긴 젊은 농부들이요. 시골에 규모도 커요. 카페가 100평 이렇게 넘어요. 막 큰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저희 처음 볼 때 그죠? 네. 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갖고 그래, 시골에 햇병아리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또 무슨 저렇게,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할 수 카페를 있느냐. 하나 했더니 이런 청년 후계농 지원 혜택이 많아서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로 예, 뭐 그렇죠. 저희 같으면 영주에 고구마 빵을 만든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인삼이 많이 나니까 인삼 주스를 한다든지 특산물을 이용하는데 그 농사를 또 누가 짓느냐 예. 지역 주민분들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이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또 부모님 계신데 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그렇죠. 또 이게 제촌이 예, 되니까요. 뭘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시골에 있다고 요거 싫어하실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셔도 되고 또 부모님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족이 같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이런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가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한 집에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왜 성공한 그 TV 나오잖아요. 예. 성공농부인가 뭐 거기 보면은 예. 가족들 자제분하고 아버지가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게 이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아버지의 그 경험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자본이 결합해서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 농지 구입, 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여기 지원 자격이 있어요. 나이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요 나이에, 그러니까 요 나이에 왜 집에 조카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자제분도 직장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참 뭐 힘을 쓸 나이네, 그죠? 그렇죠. 영농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농업 경영체 등록 3년 이하, 그러니까 뭐 3년 이하는 아래죠. 1, 2, 3년, 1, 2년만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등록 예정자. 그럼 농사를 안 지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내가 경력은 준비하겠다. 관계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거주지가 예.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로 거주해야 돼요. 예. 모든 게 제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보면은 이제 뭐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면 좋은데 예, 안 예. 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예. 집을 구할 때는 요즘 각 지자체별로 해서 기농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기농지원센터. 예, 거기다 전화를 하면 이장 통해서 빈 집을 얻어서 이렇게 연락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것도 아는 것이 힘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아야 됩니다. 알고 직접 뛰어봐야 발로 뛰어야 예, 돼요. 예, 맞습니다. 소득 제한, 건강보험료, 세대별 부가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돼요. 많이 벌면 안 된다는 예, 얘기죠. 너무 많이 돈을 벌면 해당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21년도인가 22년도 기준해서 19만 8천 원 내면 그 이상 되면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예. 이하면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요게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 지원 자격에. 네, 될 것 같아요. 예. 신청 방법. 매년 12월 말 공고를 해서 1월경에 접수 마감을 하고요. 요건 어디서 하느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아그릭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네,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네요. 예, 예. 아그릭스. 네, 아그릭스. 예. 3번 선발 절차는요. 서류 평가, 그다음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농 계획서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예, 시군구의 신청자의 자격은 요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영농 계획서를 평가해서 시도에 추천하는데 이미 요 영농 계획서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요즘 특농작물이라 그러나요? 특용작물. 예, 특정장. 부가 가치가 좀 네. 높은 그런 작물 위주로 하셔야 농부들도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버시는 수익이 분들. 나와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맨날 그 고추만 짓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시도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 종류가 많은데요.
영농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부터 받습니다. 1년간은 월에 110만 원씩 받고요. 네. 2년차 되면은 100만 원씩 월에. 올해 3년 차에는 월 90만 원씩. 그러니까 제일 힘든 1년에서 3년 동안 정착 지원금을 꾸준히 주겠다는 거죠. 이걸 월별로 주는 거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죠. 네, 엄청 큰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요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1년에서 3년 차가 소득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막 뭐 그렇죠. 과실도 열려야 될 거고 열매가 열려야 되니까 이때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예. 잘 만들어 놓은 것 처음에 같아요. 조금 적응이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요거 돈으로 쓰라고 이제 주는군요. 창업 자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금리가 1.5% 완전 공짜입니다. 지금 1.5%면 공짜잖아요. 저희 지금 대출 금리가 5%가 넘습니다. 네, 5%. 심지어 집 대출할 때도 뭐 다른 대출이 있으면 해주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 1.5% 고정금리고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면 5년간은 열심히 기초를 잡아서 돈을 벌고 20년 동안 천천히 갚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부담은 없네요. 부담 없이 쓰라는 부담 얘기죠. 없네요. 근데 요것도 요즘 올해 뉴스에 났더라고요. 이 대출 대출이 원활하게 안 돼서 초년용부들이 울고 있다. 네, 뭐 이런 이렇게. 부분은 근데 뭐 정부에서 어쨌든 농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조금씩 더 활성화가 되거나 금액도 올라가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기타 지원, 이제 농지 우선 임대해서 꼭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먼저 빌려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빌 땅에 가면 시골에 가면 어때요? 휴경지가 상당히 많죠. 맞아요. 근데 그런 파시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자식들이 이제 안 팔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런 거 내가 1, 2년 좀 먼저 농사를 지어보겠다면 어른들 되게 좋아하셔요. 맞습니다. 뭐 안 줘도 된다 그런 분도 많아요. 이게 농지를 이제 임대해서 하면 또 직벌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지 임대해서 소득을 내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직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직불금 받고 예. 정착 지원금 받고 네. 이러면은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 공 같습니다. 먹고 알 먹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알 오늘 여러 번 먹습니다. 네. 또 영농 기술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판매처까지 다 알아주더라고요. 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또 해당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 등에 있고요. 또 농업진흥청의 똑똑 청년농부라는 게 있고요. 한국농어청 공사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많아요. 그런 거에 다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청년 호개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지역이나 어떤 도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도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는데 그런 공모에 응시해서 이제 그 당선이 되면 예. 거기 따라서 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오셔서 직접 조금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희망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막상 시골에 살면서 생각보다 살기 괜찮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저희가 막 요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시골 가면 다 죽는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오히려 살기 좋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죠. 뭐 네. 병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좀 먼 경우는 있어요. 다 좋을 수는 없죠. 없어, 그 말이 맞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죠. 농업인이 되면 주어지는 혜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죠? 자기가 발로 뛰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백소장님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 외에도 많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만 충분히 숙지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득이 되겠죠. 그럼요.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돈이다. 알아야 돈이다. 모르면 호구.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백소장님께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정말 많은 힘이 나고 응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저희 백소장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